자,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정치 좌충우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유인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대선 때도 상당히 바쁘신 모습 제가 잘 봤습니다. 뭐가 바빠요? 예. 자, 대통령 집무실 또 청와대 수석 비서관 근무 경험도 있으신데 말이죠. 예.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기자회견 또 브리핑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서둘르지?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당선인이 옮기겠다고 하는 거는 좋아요. 그건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네. 보는데, 근데 5월 10일까지 지금 며칠 남았다고. 그리고 더군다나 국방부 청사로 간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전을 하는, 그건 좀 여유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 광복절까지 옮기겠다. 그때까지 거기 비우라든가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납니까? 전 왜 저렇게 서두르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첫날을 지금의 청와대에서 그냥 있게 되면 역대 대통령들 보니까 국민에게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안 되더라. 아니 저런 예. 결단력이면 8월 15일 날 간다고 하고 가면 되는 기지 뭘 거기 들어갔다고 그 무슨 마술에 걸립니까? 뭘 못 나오긴 뭘 못 나와요. 비판적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 일단 존중해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해요. 예. 그 청와대에서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하여튼 다들 좀 옮기겠다고 했고 지금 당선인이 그러는 건 일단은 존중은 하되 우리 왜 이렇게 그냥 5월 10일에 아예 발을 안 디디겠다.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 녹취록에 있던 얘기하고 결부해가지고 세간에서는 하여간 좀 요상한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우린 거기 안 갈 거야 하는 그 녹취록 얘기 등 네. 해서 아니 조금이라 그러고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검토한 자문위원장이 이제 유홍준 교수가 네네. 저하고 친구 아니에요. 네. 그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정부 종합청사로는 좀 맞질 않고, 그때 사실은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찾은 대안이 경복궁 안에 있는 왜 고궁박물관인가 있죠. 예. 거기가 원래 정부 종합청사의 후생관이라 옛날에 이발소 있고 이랬던 네. 데를 이렇게 그 고궁박물관으로 예. 바꾼 건데, 거기로 집무실이 들어가고 그 뒤에 한옥도 그 경호처가 홍석현 회장이 지어놓은 아주 탐나는 한옥, 그것도 근처에 있고 해가지고 관저로 쓰고 하면은.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궁궐로 들어갔다. 구중궁궐을 빠져나온다 그러는데 지금 그게 경복궁 그렇죠. 경내에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안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유홍준 교수가 당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다가 마지막에 예. 청와대가 풍수가 불길해서 옮기긴 옮겨야 하는데, 아니, 그래서 기자들에게 또 질문했죠. 풍수가 불길합니까? 그랬더니 풍수도 하나의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불길하다면 불길한 거죠. 이렇게 얘기했던 당시 발언이 기억이 나요. 예. 근데 그때 하여튼 그러한 대안들을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부 종합청사는 집무실로 옮기는데 여러 가지가 아주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재앙 수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당선인 쪽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한번 그때 자문위원장이었던 유홍준 교수를 한번 불러서 얘기를 좀 들어봐라, 인수위 쪽에서. 근데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하대요. 그때 검토했던 그것도 한번 참고할 만은 했을 터인데. 저희가 연락을 드렸어요. 한번 나와서 예. 인터뷰를 좀 한번 해주십사 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안 하겠다고 그러시던데요. 유홍준 교수가. 예, 당시에 어쨌든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했던 분이고 책임자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들은 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 그리고 용산으로 가는 것도 중견 언론인 출신이지만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거기가 아주 집무실로 쓰기에 좋다고.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을 청와대로 옮기면은 그래가지고 거기 또 민속관 고궁박물관이 있어가지고 아주 제자리를 찾는 거고, 그리고 거기로 가면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이사 비용이 많은 사람이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뭐 잘 아는 아주 중견 언론인인데 그 용산으로 중앙박물관으로 가라 그 하는 또 제안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던데 뭐 거기서도 인수해서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하여튼 국방부로 간다고 하니 지금 뭐 이래저래 말이 많은 거 그것도 서로 그럼 국방부로 간다 하더라도 뭐 연말까지 그럼 이전을 마치라든가 뭐 좀 빨리 하려고 그러면 뭐 광복절에 이제 뭐 글로 옮기겠다든가 뭐 그 정도는 좀 여유를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나는 거기 한 발도 안 디디겠다 하니까는 뭐 어떤 사람들의 뭘 듣고 저러는 거다 뭐 이런 소리들이 한세간에. 예. 그런데 어쨌든 당선인의 강한 의지는 분명히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청와대로 의지가 일단 있으면 가면 아직 들어가면 못 예.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예. 그 의지만 있으면 예. 광복절엔 나오면 어떻고 예. 연말까지 있으면 예. 어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소리죠. 그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예. 청와대 계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역대 대통령인데 그렇게 얘기를 약속을 해놓고 못 지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나는 일단 이게 지금 불충분한 건 아는데 첫날부터 내가 청와대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가능해질 거다라고 하는 그 의지는 일정 부분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근데 거죠. 하여튼 뭐 이래저래 이제 하필 국방부 청사로 간다고 해놓으니까 뭐 이런저런 말들이 뭐 역대 합참의장들도 뭐 인수에 그런 건의를 했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뭐 그 조금 더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고 뭐 앞으로 뭐 국정에 뭐 민관 뭐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당선인이 저 대통령 집무실 위에 청와대 민관 합동위원회를 두겠다고. 그랬죠. 그만큼 이제 이 좀 여론을 더 많이 수렴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 결정하면서는 저렇게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다. 뭐 그런. 결과적으로 어떤 면에서든 정치 쟁점이 된 거는 분명히 보여요. 민주당에서 또 강하게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말이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협조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겠죠. 예. 뭐 당신 자신도 저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했던 거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하필 그 많은 인력이 더군다나 그 중요한 국방부 청사를 갑자기 그냥 50일 만에 방패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너무 좀 무리인 듯 싶고.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는 인수위가 없었으니까 당선되자마자 대통령 신분으로 네. 그날 새벽 제일 먼저 방문한 데가 야당 당사였지 않습니까? 아침 그렇죠. 취임식 전에. 그래서 난 저게 탁현민 씨 작품인가? 뭐 야당 당사 방문한 것 치고는 그 다음에 행보가 거기에 그렇게 걸맞았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랬더니 정관영 그 앵커가 네. 자기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대통령 당선되시면 제일 먼저 야당 당사 방문하시겠습니까? 야당 당사기보다는 국회에 있는 그 대표실 방문했었죠 그 당시에. 예. 당사로 가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아니요, 당사로 간 걸로 기억을 해. 예. 야당 당사부터 방문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러겠다고 답변을 해서 그거는 자기 코치였다고 그 얘기를 그 정관용 그 앵커한테 들은 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번에 이렇게 용산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뭐 야당 지도부를 한번 만나서 대충 내가 이러려고 하는데 좀 협조 좀 해달라고 한 번쯤 인사 겸 가서 그런 그 절차를 한번 밟았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유인태 전 의원님 바로 그 얘기는 동의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럴 때일수록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을 해서 소통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역대 당선인이 안 보여줬던 행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반대 의사를 밝힌 전직 합참의장 11명 이 대표들 만나거나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만나거나 이런 게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협치의 모습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만나서 토론하고 설득하고. 최소한도 한번 저 방문해서 뭐 이런 취지를 간략하게라도 좀 상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 지금 민주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 되고 아직도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정리는 된 겁니까?
대충 된 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기 선거가 코앞아니에요. 6월 1일 날 이제 지방선거니까. 근데 지금 외부에서 무슨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 또 지방선거라는 건 공천이 제일 복잡한데 아니에요. 네. 각급 선거가 뭐 수천 명의 후보를 내고 해야 되니까 당무 경험이 밝은 사람이 해야지 외부에서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 총선하고도 또 달라서 그래서 그냥 뭐 윤호중 그리고 본인이 고사를 했다고 그러더니 예. 처음에 자기도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 하냐 그러는데 아마 뭐 당 지도부 그때 지도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모양인데 이제 일각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 선거 때는 이제 대표 얼굴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윤호중 얼굴로 선거 치르기에는 조금 뭐 예. 저 하지 않냐 해가지고 뭐 일부 저게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그 중진들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양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방선거가 끝나면 결과가 뭐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변동이 또 한 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 일단 이 체제로 가자. 예. 예.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래서 윤호중 원내대표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는데 결국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된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저기 뭐 선거에서 지면은 대표랑 최고위원들 지도부만 사퇴하고 원내 총무한테 원내 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겨온 게 그동안 관례였어요. 또.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원내 일에서만 책임을 지는 자리니까 이 전국 선거하고는 뭐 거기서 책임을 묻지는 않았죠 원내대표한테. 유인태 전 의원에게는 연락이 없었습니까? 무슨 연락이 비대위원장을 좀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뭐 어떤 모임에서 있었다는 기사는 봤습니다. 이름이 뭐 고사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고 그리고 그냥 어떤 엉뚱한 친구가 그냥 한마디 했었던 모양이다. 예, 알겠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님과의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제 좀 매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정권도 바뀌었는데 가끔 올게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진행하는 내내 약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에게 대선 과정에서 했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겠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게 또 대통령 당선인이 감당해내야 할 몫이 아닐까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